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학습하실 강의 주제는 영어 회화 수업의 설계 및 노하우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 영어 회화 수업의 핵심 설계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학생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운영 노하우를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영어 회화 수업을 설계하기 전에 프로피션시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말로 하면 숙달도, 실력 정도가 될 텐데요. 어휘와 문법, 발음, 이해, 기능, 그리고 유창성 등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위에 6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졌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없다면 입을 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수할까봐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수해도 마음 놓고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첫째, 작은 시도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가 보이더라도 말하려는 시도 자체를 인정해 주면 참여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둘째, 한 학생이 발표를 마치면 짧은 박수나 리액션을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수업 초반에는 매번 비슷한 패턴의 질문으로 워밍업합니다. 학생이 질문 구조를 이미 알고 있으면 불안이 줄고 자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 카드를 항상 보이게 벽면에 붙여두어 말하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다섯째, 빠른 학생만 말하지 않도록 생각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평가받는 구조보다 함께 해결하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중심이 되면 발화 부담이 낮아집니다. 영어 회화 수업은 단순히 학습한 문법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를 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서 제시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은 의사소통, 목적, 상황 등이 되겠지요. 이렇게 핵심 개념을 추출했다면 이에 따른 성취 기준을 선정하고 학습 목표를 수립합니다. 이러한 개념 이해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설명하기, 비교하기, 설득하기 등의 언어 기능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탐구 질문을 구성합니다. 탐구 질문이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암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탐구, 비판적인 사고, 여러 관점과 해석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핵심 개념, 주제와 소재, 장르와 매체, 이해, 표현 영역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합니다. 단원의 주제 및 핵심 개념과 관련된 학생의 경험을 끌어내며 그림이나 사진, 짧은 영상 등을 활용해 말할 준비 상태를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핵심 어휘를 미리 노출하여 학생의 인지 부담을 낮춰줍니다. 그런 다음 구조화된 말하기 단계가 필요합니다. 문장의 틀이나 표현 카드, 대화 예시를 활용해 구조를 연습합니다. 기계적 반복이나 드릴 연습에서부터 실제적 맥락에서의 의미 있는 연습으로 확장하며 이 단계에서는 발음이나 어휘 등의 정확성을 점검합니다. 이제 학생이 자율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고받거나 토의 토론, 역할극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유창성과 학생의 사고를 확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는 성찰 단계입니다. 오늘 사용한 표현과 새롭게 이해한 관점을 정리하고 동료 피드백과 자기평가 등을 활용하여 학습한 내용을 성찰합니다. 이제부터는 말하기 수업 운영을 위한 꿀팁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팁은 show, help, let 3단계를 지켜라입니다. 수업의 주제나 소재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다음 3단계 구조로 수업을 설계하시길 권장합니다. 먼저 쇼미 단계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유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말하기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델의 예시로서 대화나 담화, 짧은 영상 어느 것이든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Help Me 단계입니다. 모델링으로 제시된 문장의 틀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모델링 대화나 담화를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제 Let Me 단계로 학생들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위에서 학습한 문장의 틀에 맞춰 자유롭게 말을 이어가도록 확장합니다. 두 번째 노하우는 닫힌 질문으로 워밍업하고 열린 질문으로 확장하라입니다. 사실 학생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를 몰라서입니다. 이때 말문을 트이게 하려면 우선 닫힌 질문으로 시작하여 가볍게 워밍업한 후 열린 질문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학생이 답변할 수 있는 문장의 기본 틀을 제공해주면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 팁은 TPS, 즉 Think, Pair, Share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말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갑작스러운 발화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학급 전체 또는 교사 앞에서 대답하기 전에 혼자 충분히 생각하고 짝이나 모두먼들과 충분히 연습할 기회를 준다면 모든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하우는 TSS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학생만 호명하지 않기 위해 예시에서처럼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한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면 그 학생이 다른 학생을 다시 지목하여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발표한 친구의 말을 듣고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연습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3-2-1 발표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급 전체에 발표하기 전 어깨짝과 3분간 자신의 의견을 나눈 다음 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런 다음 앞뒤 짝으로 파트너를 바꿉니다. 2분간 앞뒤 짝과 같은 방식으로 나눈 후 다시 피드백을 받고 내용을 또 한 번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선 짝과 1분간 동일한 방식으로 연습하며 세 번째 피드백을 받고 내용을 또다시 수정합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의 기회에 걸쳐 연습하기 때문에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며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아 유창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네모퉁이 토론을 활용하십시오. 네모퉁이 토론이란 교실의 네 모서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토론 방식입니다. 같은 위치에 모인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왜 이 입장을 선택했는지 말해보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모으면서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위치의 학생과 짝을 이루어 자신의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의 주장을 듣고 반박하거나 질문하며 설득을 시도합니다. 일곱 번째, 학생들에게 전략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소개하고 있는 7가지 전략들은 말문이 막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학생들은 생각이 안 나면 침묵하고 틀릴까봐 쉽게 포기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화를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설명을 재요청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고 솔직하게 모른다는 표현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전략별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발화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교사가 침묵을 참지 못하면 학생은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침묵이 길어진다면 문장의 시작 부분 몇 단어를 던져주시거나 선택지를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발화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문장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 학생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말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학생의 말을 옮기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9번째, 오류를 직접 수정하지 말고 대신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학생들은 말하는 동안 많은 오류를 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발화 도중 계속 오류 수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말하기를 멈출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류 수정 시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듣다가 학생의 발화를 조금 더 정확한 형태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회화 수업의 노하우는 태그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라고 하면 잘했어, 괜찮아, 조금 더 해, 이 수준에서 멈춥니다. 이때 태그 피드백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T, 좋았던 점 말하기입니다. 다음은 A,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고 G, 더 좋아질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전략을 넣고 발화 구조를 만들면 학생은 훨씬 적극적으로 회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실에서 한 가지를 실천해 보는 것으로 이 연수를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